자, 화요일마다 경제 고민으로 답답한 속을 시원하게 뻥 하고 뚫어주시는 우리들의 뚫어뻥. 뚫어뻥이요? 그러면 느끼한 활명수. 활명수. 네, 스윗한 활명수 이걸로 가죠 그냥 끝까지. 네. 양희승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같이 무덥고 습한 날씨에 더욱 생각나는 사이다와 같은 남자 양희승입니다. 저렇게 멋지게 준비해왔는데 내가 뚫어뻥이라고 했으면 얼마나 속상했을 거야. 깨끗한 것도 많은데 하필이면 또 뚫어뻥이 해서 옛날 생각이 나네요. 아니 근데 그렇게 시원하게 뚫어주는 게 뚫어뻥 말고 뭐가 있어요. 정말 또 필요할 때 그게 그럼. 없으면은 더럽다. 그만할까요? 옛날에 알바했던 생각이 나네요. 갑자기. 아르바이트를 그거와 관련해서 했어요? 제가 이제 카페에서 대학교 때 잠깐 알바를 했었는데 한 고객 그 손님이 화장실에서 안 나오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합시다. 여기까지 합시다. 점심시간 다가오는데. 경제 사이다. 죄송합니다. 사과 한 말씀 하시죠. 네. 식전이시라 그나마 다행인데 조심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지난 방송 이야기로 우리 빠르게 넘어가면 여름 휴가철에 주의해야 될 자동차 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주셨잖아요. 요즘에 또 우리가 그 얘기들 정리하면서 굉장히 유용하다. 휴가철에 떠나기 전에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나니까 뭔가 도움이 많이 됐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오늘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지난번에 도움 많이 받으셨던 분이 있으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동키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요. 이제 지금같이 여름철 휴가 관련한 그런 정보들도 뭐 여러 금융감독원을 포함해서 여러 기관에서 계속 해마다 같은 정보를 거의 내보내는데 또 시간이 지나면 또 까먹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이제 가입 상담을 하다 보면은 내가 가입 중인 보험이 뭔지 어떨 때 보장을 해주는지 뭐 예를 들어서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치료비가 얼마가 나오고 뭐 부정맥 진단을 받았을 때는 또 얼마가 나오고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뭐 작게는 최근에 우리 자녀가 수족고에 걸렸는데 어린이 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게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상품의 보장 내용 또 보험금 청구 관련한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요. 또 이 밖에도 요즘 가계 상황이 나빠져서 지출은 줄이고 싶은데 어떻게 좀 지출을 줄일 수 있는지 많이 물어보시는데 가정마다 작게는 뭐 수십만 원 많게는 100만 원 이상 지출되는 보험료 이걸 줄이고 싶은데 조건이 있어요. 이 소비자분들, 그러니까 동키분들의 조건은 기존의 보장이 나빠지지 않는 선에서 보험료만 줄이고 싶다. 이게 가능한지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뭐 10개의 보장을 받을 수 있게 준비를 해놨어요. 10개의 보장이 다 나한테 좋아. 근데 100만 원이 나가. 근데 100만 원은 너무 많은 것 같아. 100만 원에서 좀 줄이고는 싶은데 10개는 포기하고 싶지 않아. 그렇죠. 이게 사람 마음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해줄 수 있지 않나? 당신 전문가 아닙니까? 네. 좀 해주세요. 가능하죠. 그렇죠. 그게 바로 우리가 부탁드리는 거거든요.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그죠? 네. 해주십시오. 지금 전문가님 이야기 들으면서 저희 이야기 들으면서 가능할까? 해줄 수 있을까? 하시는 분들 가능합니다. 가능할까 의심만 하지 마시고 가능하겠지 기대만 하지 마시고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도움 요청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이야기 기대가 된다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문자창을 통해서요. 처음 듣는 용어예요 하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네. 이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네, 주디 혹시 크레바스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전 아빠와 함께 크레파스밖에 몰라요. 갑자기 노래가 생각이 나는데 크레파스 넘어가요. 네, 크레바스는 바로 이 빙하에 생기는 커다란 균열을 얘기하죠.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영화의 소재로도 많이 사용이 되었는데요. 만약에 빙하가 갈라져서 그 절벽에 내가 빠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찔하죠. 아찔합니다. 가정 경제를 이야기할 때도 크레바스 하면은 보통 뭐 소득 크레바스 또는 은퇴 크레바스라고 해서 퇴직이나 은퇴로 인해서 소득이 끊기고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으로 노후연금을 수령할 때까지의 소득의 공백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화 빙하 영화 뭐 이런 데에서 많이 등장을 하나 보네요. 그렇죠. 빙하의 크레바스에 빠지면 위험하다. 이런 식의 이야기는 들어보신 분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가정경제의 크레바스. 퇴직을 했어요. 연금을 받기 전입니다. 그때까지의 크레바스다라고 하면 이제 그 절벽에 빠진다는 거죠. 10년, 20년이 남아 있는데 그때까지 소득이 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절벽기다라는 거죠. 그 균열이 생긴다.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최근 그 보험연구원에서 발표한 죄송합니다. 소득 크레바스에 대한 인식과 주관적 대비라는 리포트를 보면요. 전국 성인 남녀 60세 미만의 비은퇴자 1,508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네. 대부분의 응답자는 소득 크레바스에 대한 인식과 대비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자세히 보면은 응답자 중에서 76.9%가 평소 나는 은퇴 준비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다. 이렇게 응답한 반면에 36.1%만이 자신의 은퇴에 대해 준비하고 있다라고 응답했습니다. 걱정은 하고 있지만 준비는 안 하고 있는 분들이 그렇죠. 반 정도. 네, 뿐만 아니라 이 은퇴하고 나서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을 받기까지의 소득 크레바스에 대한 인식 정도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는데요. 소득 크레바스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28.5%밖에 안 됐고요. 역시나 이러한 소득의 절벽 구간이 나에게도 닥쳐올 수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요. 소득 크레바스에 대해서도 역시 잘 준비하고 있는 응답자는 전체의 12%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평소 전문가님들이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시죠. 은퇴 준비해야 됩니다. 연금 상품 이런 게 있고 저런 게 있고 상품 중에는 뭐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거 있고 뭐 연금 상품으로 이런 거 저런 거 있습니다. 아무리 강조를 해주셔도요. 나 스스로가 노후 기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준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마음을 단단히 먹자고요. 소득 크레바스 기간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는 이제 알려드렸어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우리 동키분들만큼은 저는 진짜 노후에 돈 걱정 없이 사셨으면 좋겠거든요. 네, 쭈디 표정을 보니까 정말 동키분들 걱정하는 마음이 진심이 느껴지죠. 진심이 느껴집니다. 네, 그래서 설문에 응답한 10명 중에 7명이 넘는 분들은 우선 자신이 원래 정해진 국민연금 수령 연령에 따라서 연금을 받을 거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요. 이 부분을 감안했을 때 대부분의 분들은 40대 중후반에서 50대 소득 크레바스를 경험을 하면서요. 국민연금을 받기까지 짧게는 뭐 10년, 길게는 20년 정도의 소득 절벽 구간을 경험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네, 하지만 60대 이전에 은퇴를 맞이하는 경우라도 아직은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뭐 재취업도 가능하고 창업을 할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이런 그 소득 크레바스 이전에 준하는 그런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또 기회는 있기 때문에 그동안 돈키호테에서 말씀드렸던 65세 이후 생활비와는 좀 다른 그런 대비가 필요합니다. 그치. 좀 디테일하게. 그러니까 실제로는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뭐 세제 적격연금이라든지 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 가입하는 퇴직연금 그리고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주택연금도 연금 개시 연령이 55세 이상이기 때문에요. 이러한 그 소득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되겠습니다. 내가 진짜 지금처럼 쭉 이렇게 일을 했을 때 내가 나중에는 연금 받으면 되지 뭐라고 가볍게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일이 끊기고 연금을 받기 전까지 그 아무런 소득이 없는 그 공백기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한단 말이죠. 그 기간 동안 우리가 무슨 돈으로 먹고 살 것이냐. 이 대비를 오늘 해보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진짜 꼼꼼하게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자, 그러면 소득 크레바스라는 이 기간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법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 소득 크레바스를 대비하기 위해서 저는 두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가정의 지출 내역에서 금융자산, 즉 예금, 적금, 펀드, 연금, 보험 내역을 확인하셔서 네. 포트폴리오 재구성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게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자산 배분. 내가 가입하고 있는 상품들도 보면은 뭐 상품별로도 다양하고 그리고 투자 대상도 다양할 수 있고 그다음에 기간도 다양하기 때문에 그쵸.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즉 이제 금융상품은 상품별로 특징이 있고 더 중요한 부분이 뭐 5년 이내 단기 목적 자금 또 5년에서 10년의 중기 그리고 10년 이상의 장기 목적 자금에 따라서 구분할 수가 있거든요. 기간에 따라서 구분한다면 예를 들면 이제 내가 노후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은행 적금 3년짜리를 가입했다든지 또는 종신보험을 가입했다. 이거는 좀 상대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할 수 있고 반대로 내가 3년 뒤에 우리 가족이 이제 유럽 여행을 할 건데 연금을 가입하고 있다. 이것도 적절하지 않겠죠. 이제 이렇게 언제 닥칠지 모르는 소득 공백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가입 중인 금융상품 리스트를 좀 정리를 하셔서요. 소득의 공백 기간 동안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생활비와 필요 기간은 또 얼마인지를 계산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진짜 생각해 보면 우리는 금융 목적이라는 게 다 기간마다 다른데 다 있는데 무조건 돈 많이 주고 이율 높은 걸로 생각하고 다 그냥 가입한 것 같아요. 대부분 그렇게 하는 성향이 있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분석해 보자라는 겁니다. 자, 소득 크레바스를 대비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 가정의 지출 내역에서 금융 자산, 예금, 연금, 보험 내역을 확인해서 포트폴리오라는 거를 좀 재구성해 보자라고 얘기를 해 주셨어요. 두 번째 뭔가요? 네, 둘째로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개인연금의 경우에도 45세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네. 금융자산 포트폴리오를 조정하시면서 발생되는 유동성 자금을 이제 활용해서 일시납 변액연금에 가입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 소득 절벽이 찾아올 때까지 운영을 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납입하는 확정금령 연금보험에 가입해서 이를 대비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연금을 혹시 가정에서 2개 이상 가입하고 계신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이 있는데요. 네. 모든 연금은 일단 수령을 할 때 은퇴 시점부터 즉 연금을 받는 시점부터 사망 시점까지 연금을 받는 종신연금형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은퇴 시점부터 내가 받고 싶은 기간 동안 뭐 10년, 15년, 20년 이렇게 원하는 기간 동안만 받을 수 있는 확정연금형 옵션이 있는데요. 자, 잘 들어보세요. 이제 연금이 2개 이상이신 분이라면 하나의 연금은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는 나이에 동시에 같이 개시해서 받는 거죠. 예를 들면 69년생 이후부터는 현재 제도상으로는 65세부터 국민연금 받게 되는데 개인연금도 같이 이제 국민연금 같은 시점에 개시를 해라. 국민연금도 이제 종신연금의 그런 그 개념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연금이 2개 이상이다. 그럼 하나는 국민연금 개시가 65세부터니까 65세부터 개시해 주세요. 네. 이렇게 해라. 네, 기본 생활을 대비할 수 있는 은퇴 이후에. 그리고 또 다른 연금이 하나 더 있다고 하면 그거는 이제 노후 이전에 소득이 중단되는 크레바스 기간에 받는 겁니다. 네. 예를 들면 65세부터 사망 시점까지 받는 종신연금으로 하나는 수령을 하시고 나머지 하나 연금은 노후 이전에 소득 크레바스가 발생될 수 있는 뭐 45세라든지 50세, 55세, 60세 이렇게 조기에 연금 수령을 하시고요. 그리고 연금 받는 옵션도 확정연금형으로 수령하시게 되면 압축적으로 필요한 기간에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인데 자, 예를 들어서 40세 남성 동기분이 연금에 이제 이 목적으로 가입을 하셨어요. 10년 동안 매월 50만 원씩 납입하는 소득 크레바스 대비형 연금에 가입을 하시고 55세에 갑자기 예상치 못한 조기 은퇴를 맞이했다면 이 연금을 통해서 5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는 65세까지 10년 동안 매월 71만 원의 연금 수령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연금을 하나만 딱 들어둘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를 들어두면 뭔가 내가 소득 공백기가 생겼을 때 이 시기 동안 매달 내 소득 공백을 채워줄 수가 있네요. 네, 그렇죠. 네. 괜찮네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도 소득은 늘지 않는데 물가는 오르고 자녀들 교육비는 점점 늘어나고 뭔가 이렇게 막 몸도 막 한두 군데씩 아파지고 막 나중에 내가 일을 그만두면 소득이 없는데 어떡해 하면서 꾸역꾸역 일을 다니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어요. 네. 이렇게 내 연금이 2개가 있다면 좋습니다. 자, 소득 크레바스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눠주셨습니다. 오늘 문자창을 통해서 이런 게 있군요. 처음 듣는 용어인데 돈키호테 덕분에 배웁니다. 하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 용어만 배우실 게 아니라 나도 이 기간이 있는지를 일단 따져보시는 게 필요하고요. 오늘 양희승 전문가가 말씀 주신 것처럼 그래서 이 기간이 있다면 이 기간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도 오늘 한번 따져보셔야 됩니다. 꼼꼼하게 계획을 세워보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 자, 소득이라는 건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없어요. 그죠? 내가 10만 원만 더 주세요라고 한다고 회사에서 10만 원 더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출이라는 건 내 의지대로 통제가 가능합니다. 어느 정도는. 그리고 줄일 수도 있죠. 여러분의 월 생활비 지출 어떠십니까? 전문가님 말씀대로 내가 가입 중인 은행, 증권, 보험회사의 상품들 기간과 목적에 맞게 조정을 한다면 새로운 유동성 자금을 충분히 만들 수가 있고요. 여러분도 좀 조정이 필요하다. 유동성 자금을 만들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돈키호테 대표 전문가 양희승 전문가에게 샵0999 도움 필요하다는 말씀만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양희승 전문가를 직접 만나서 고민을 해결하신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고민이 있으셨는지 여러분도 귀 기울여서 함께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거주하는 40대 여성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암보험, 종신보험, 그리고 연금보험에 가입하고 있는데요. 어렸을 때 어머니와 함께 가입한 실손보험이 만기가 돼서 해지된 것도 모른 채 살다가 최근에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3개월 전에 실손보험에 가입을 했는데요. 내게 무슨 일인지 2달 전 건강검진을 하면서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너무 놀랐지만 그나마 다행히도 예전에 가입한 암보험에서 진단비를 받아서 도움이 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3개월 전에 가입한 실손보험입니다. 저는 부인과 질환으로 1년에 한 번씩 정기 검진을 받고 있었는데요. 암 진단을 받고 암 진단비와 실손 의료비를 청구했더니 보험회사에서 암 진단비는 부인과 질환 진단을 받기 전에 가입한 거라 지급할 수 있는데요. 실손보험은 부인과 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가입을 했는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제 실손보험이 해지될 수 있다고 하네요. 제가 일부러 알리지 않은 것도 아니고 고지해야 할 사항인지 몰랐던 건데 너무 억울하고 또 앞으로 암 치료도 받아야 하는데 걱정이 큽니다. 돈키호테 전문가님들이 좀 도와주세요. 자, 이럴 때 보험 가입하고 제일 난감한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험에 가입할 때 여러분들 다 알고 있으시죠? 나의 현재 병력에 대해서 보험회사에 알려야 될 고지 의무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봤던 사연에 대해서 잠깐 정리를 해드리면 어렸을 적에 가입을 한 실손보험, 이게 만기가 된 줄을 몰랐다가 3개월 전에 새로 실손보험에 가입을 한 동키분의 사연입니다. 이번에 유방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실손보험금을 청구를 했는데 이전에 다른 부인과 질환의 정기검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질 않으셨다라는 부분 때문에 실손보험을 해지당할 수도 있다라는 연락을 받으셨대요. 이게 고지사실이라는 사실을 모르셨던 거예요. 근데 몰라서 말을 못했던 건데 이거 너무 억울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게 그럴 수 있거든요. 일반 소비자들은. 그죠? 그렇죠. 예, 예. 근데 이거를 막상 보험에 가입을 하려고 하면 이게 고지를 해야 되는 내용인지 아닌지를 사실 우린 잘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참 애매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말씀대로 일단 보험에 가입하실 때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이라고 하는 이제 병력 고지 사항이 있죠. 이러한 그 병력 고지 의무는 상품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요. 네. 보통은 최근 5년 이내에 암과 같은 중대 질환 이력을 포함해서 뭐 5년 이내 용종 제거, 백내장 수술과 같은 수술 이력이 있는지, 입원 이력이 있는지, 그리고 방금 사연자분의 사례와 같이 3개월 또는 1년 이내의 추가 검사, 재검사에 대한 질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이제 보험에 가입을 하실 때 이 부분이 기억이 잘 나지 않으실 수 있고요. 또 고지하면은 보험 가입할 때 불리할까봐 일부러 고지를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제가 이제 경험적으로 상담을 하다 보면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고지 사항인지 아닌지 헷갈려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그거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보험 가입할 때 이거 불리한 거 아니야? 혹시라도 내가 이거 얘기하면 불리해서 이거 네. 가입 못하게 하는 거 아니야? 혹은 비싸게 받는 거 아니야? 라는 이유 때문에 고지를 안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네. 그럴 그렇게 수 있죠. 네. 안 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네. 우선은 이제 보험에 가입하시는 이유는 미래에 닥칠 수도 있는 예상치 못한 뭐 질병이라든지 상해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죠. 그렇기 때문에 보험 가입에 대한 상담을 받으실 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나의 병력을 고지해야 되는지 아닌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판단하지 마시고요. 네. 반드시 설계사분에게 해당 병력 사항에 대해 알려서 청약서상에 기재해야 되는 상황인지 여부를 판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담을 하시는 설계사분한테 구두로 얘기했다고 해서 그게 뭐 자체가 효력이 있고 이제 이렇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단은 걱정이 되거나 애매한 부분을 일단 얘기를 해서 설계사분한테 그게 고지 대상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 일단 중요하다라는 그럴까봐 말씀. 그러죠. 그 설계사분이 내 편이 아니라 보험회사 편일까봐.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얘기했다가 네. 괜히 보험사한테 유리하게 해줄까봐. 그런 걱정도 하시는 네, 거. 그래서 좋은 설계사분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 이게 또 다른 예로 과거의 이력이어서 내가 정말 내가 속이고 뭐 그게 아니라 맞아. 내가 기억이 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그게 기억이 나지 중요해. 않는다고 하면 보험회사를 통해서 이제 실손보험들 대부분 가입하고 계시니까 그 보험회사에
5년간의 실손보험금 청구 이력을 한번 보내주세요라고 해서 뭐 메일로 받으시거나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 있고, 또 요즘에는 뭐 일전에 말씀드렸었는데 건강 등급 확인하는 앱 이런 걸 통해서도 과거에 이제 본인의 병력사항, 뭐 투약 이력이라든지 병원 내원, 약국 뭐 출입사항 이런 것들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요. 이런 말씀드린 방법을 잘 활용을 하셔서 고지하시고요. 병력사항에 대해서 고지하는 것이야말로 보험회사가 아니라 나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은 애매하다 그러면 무조건 상담 받으시는 설계사분에게 물어보셔라라는 이야기 해주셨어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내가 어떤 질병으로 약을 복용한 사실을 설계사분한테 얘기를 했는데 설계사분이 고지하지 않아도 돼요. 3년만 지나면 보장받을 수 있어요. 뭐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정말 큰일 날 소리죠. 이 상법상 3년이라는 시간은 보험 소비자가 고의로 병력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3년이라는 시간이 일단 지나면 보험회사는 그 상품을 강제로 해지할 수 없다는 내용인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3년이 지났다고 해가지고 보험 가입 전에 발병하는 것을 보장해 주겠다. 이건 또 아니거든요. 혹시나 간혹 그 설계사분이 고지를 하지 않아도 된다거나 3년만 참으라거나 라는 말을 들으셨다면 이게 마음대로 될까요? 실제로 내가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치료비용이 많이 나왔어. 그러면 당연히 소비자 입장에서 청구할 수밖에 없고 그때부터 분쟁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돈키호테 전문가에게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입장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드리는 전문가들만 모시고 왔습니다. 걱정이 된다. 나는 나한테 유리하게 생각을 해줄 전문가를 찾고 있다 하신다면 네, 저희가 그렇게 고민해 드릴 테니까요. 저희한테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샵 9999 열려 있습니다. 우물정 0999 이 문자창으로 여러분이 고민되시는 부분이 어떤 건지 왜 그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까지도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의 고민, 여러분의 입장에서 함께 고민을 해드리고 여러분의 그 고민되시는 부분을 여러분의 마음에서 함께 해결책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예, 솔직한 마음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사연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사연자분의 경우에는 몰라서 고지를 못하신 거잖아요. 이게 너무 막막하실 것 같아요. 일단은 실손이라는 거는 내가 쓴 보험료가 많든 적든 어쨌든 최대한 가깝게 그 돈을 돌려주는 거잖아요. 네, 예, 그렇죠. 가입한 시기에 따라서 네. 그거를 해지당할 수 있다 그러면 앞으로 내가 치료를 해야 될 것도 많고 한데 너무 답답하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정말 그 걱정이 많으셨는데 사연자분 처음 만났을 때 암 진단으로 인해서 일단 걱정도 많으셨지만 다행히 조기에 진단을 받으셔서 치료가 얼마든지 가능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실손보험이었는데요. 보험에 가입할 때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의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고지해야 되는지 아닌지 애매한 상황이 많겠죠. 이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이 올해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제 보험 가입 시 추가 검사 재검사의 의미 명확화라는 제목의 내용인데요. 네. 세부적으로 보면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의 추가 검사 재검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서 계약 체결 전에 시행한 정기 검사 또는 추적 관찰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회사가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면서요. 즉 이제 앞으로는 병증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시행하는 정기 검사 또는 추적 관찰은 추가 검사 재검사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화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몸속에 뭐 결절이 종양 같은 게 있어요. 그럼 그 크기가 그대로 변하지 않고 유지되는 상태라든지 내가 어떤 약을 먹고 있는데 뭐 그대로 계속 약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나 또는 이제 뭐 CT나 MRI 같은 영상을 과거에 썼던 걸 그대로 계속 촬영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구제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분쟁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금감원에서 이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해주신 거고요. 그 사연자분의 경우에는 3년 전부터 부인과 질환이 있어서 1년마다 추적 관찰을 하면서 질환의 변화가 있는지 검진을 쭉 이제 받아왔습니다. 이제 그런데 해마다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그쵸. 이에 대한 치료도 전혀 없었기 그쵸. 때문에 스스로 고지사항이라고 여기지 않았던 거죠. 그쵸. 하지만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사연자분이 실손보험 청구를 하셨다가 보험금은커녕 이 보험을 해지하겠다라는 통보를 받으셨는데요. 그러니까. 다행히
돈키호테에 사연을 주셔서 저희가 해당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요. 이 사연자분이 보험회사 이 금감원의 자료를 첨부하면서 최근에 가입하신 실손보험은 해지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 네, 그래서 방송 들으시는 돈키분들도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서 보험 가입하고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왜 병원에서 추적 관찰 한번 해봅시다. 이 지금 혹이 커지는지 아닌지 한번 추적 관찰 해봅시다. 아니면 지금 먹고 있는 약 뭐 이번에도 드셔야겠네요 하고 똑같은 거를 또 처방을 해주고, 그런 거는 왜 우리가 꾸준히 계속 하다 보니까 이거 고지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이런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네. 그런 거는 진짜 고지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해지시킬 사유는 안 된다. 네. 라는 그렇습니다. 거죠. 금감원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자, 그러니까 그런 이유로 혹시라도 불이익을 당할 것 같다 하는 사정에 놓여져 있다면 도움 요청 주세요. 네, 저희가 신의 한 수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네. 도와드릴게요. 아, 다행이다. 이분 해지 안 되셔서.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잠깐만 말씀드릴 게 이제 상담을 하다 보니까 동키분들도 혹시나 해당하시는 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 과거에 어렸을 때 뭐 중고등학교 때나 더 그 어렸을 때 어머님 이제 부모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가족이 같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부모님이 주된 피보험자, 그러니까 주피보험자가 되고 자녀들이 종피보험자로 이제 가입이 되는 형태. 그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한 상품의 피보험자가 보통 한 명이잖아요. 네. 보험 혜택을 받는 사람이 네. 이제 주디 한 명인데 내가 만약에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를 같이 이 상품에 동시에 가입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게 돼요? 네, 그렇죠. 근데 조건이 똑같지가 않고 주피보험자는 예를 들어서 100세까지 보장을 해주는데 내 자녀인 종피보험자는 30세까지만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의 네, 보험으로? 그렇죠. 오. 근데 그게 공교롭게도 실손보험이었어요. 근데 30세가 딱 됐는데 보험회사가 이 부분을 당연히 통지해줘야 되는데 제가 이번에 확인해 보니까 회사에 따라서 그 부분을 고객에게 알리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럼 이제 고객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녀가 30세가 돼서 이제 31세가 됐어요. 예를 들면. 근데 내가 확인해 보니까 실손보험이 1년 전에 없어진 거지. 어머머. 네, 이런 사례들이 간혹 있기 때문에 혹시나 부모님과 같이 한 증권에 가입이 되어 있으신 분들은 꼭 본인의 만기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실손이 하나에 그렇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네. 그렇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이 예전에 그런 이제 통합보험이라고 해서 가족분들이 온 가족이 같이 가입하는 그런 보험이 유행했을 때가 있거든요. 한 2010년경 전후로. 그렇군요. 네, 그런 분들. 옛날도 아니네요. 한 10년 전. 그렇습니다. 네. 자, 여러분도 혹시라도 이런 비슷한 경우가 있다면 한번 증권 확인해 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혹시라도 내가 그 당시에 가입을 했던 것 같은데 싶으시다면 내 아이라든가 아니면 그대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네요. 자, 오늘의 포인트 짚어볼까요? 첫째. 소득 크레바스에 대비하자. 국민연금을 받기 전 소득 공백에 대비하기 위해 현재 가입 중인 금융상품을 정리하여 유동성을 만들고 확정연금을 통해 소득 공백을 메우자. 둘째. 보험에 가입할 때 추가검사 재검사의 의미. 보험 가입 전부터 추적 관찰 중인 병력이라도 병증의 변화 없이 정기검사 또는 추적 관찰을 받고 있다면 추가검사 재검사에 해당하지 않음을 기억하자. 네,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양희승 전무님. 감사합니다. 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요,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요,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